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정보로서 객관성 있는 상가주택의 설계와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객관성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당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LHTV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거주성 또는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가운데 지난 영상들에서는 입지조건과 수익성 또는 경쟁력이 좋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 세 가지 사항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객관성 있는 상가주택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에서 객관성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사람들은 모든 점에서 주관적이죠. 대체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죠. 대체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특성 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이죠. 내가 좋으면 되는 일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자신의 특성이나 개성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 특히 재테크나 장래성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누구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향후 임대나 매매시 가능성도 높고 부동산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인 것이죠. 즉, 아무리 건축이 주관적이라고는 하더라도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나치게 로망에 빠지다 보면 이라는 것인데, 그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내 집이나 내 건물을 짓는데 로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살다가 내 집을 짓게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크고 좋게 하고 싶어 하지요. 거실도, 주방도, 안방도, 자녀방도. 내가 내 집을 평생 처음 지어보는데 자신이나 가족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이 엄청나게 커지고 공사비가 올라가기 십상인데, 가급적이면 집은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고 권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느 상가주택의 건축주는 4층인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해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커야 하고 또 자신은 4층 정도는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건축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이란 비록 내가 내 돈으로 자신의 땅에 짓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집이나 건물을 거주나 사용 목적보다는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한 상황에서 그 건물은 영원히 내가 살거나 보유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남에게 팔 수도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모든 것을 맞추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건물은 임대나 매매에 한계가 있거나 경쟁력을 잃어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건물의 값은 옷이나 구두처럼 그냥 입다가 버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가장 좋은 건축은 주변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나치게 자신만을 생각해서 다른 건물보다도 더 높게, 더 크게,
더 눈에 띄게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심성이지만 아무리 개성도 중요하지만 통일성이나 주변과의 조화도 마을과 도시 전체의 미관상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객관성 있는 건물이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건축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적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벌들도 고층 사옥 경쟁을 하기도 했으며, 또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야 개성도 중요할지 모르나 사업적이고 수익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가주택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누구라도 사용하기 좋으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반적이고 객관성 있는 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건축 경험과 건축주들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실제로 제가 이런 건물을 살면서 피부로 느낀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축주들을 만나다 보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때 저를 좀 말려주지 그랬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많은데, 사실 이러한 일은 건축에 있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는 비단 건물의 크기나 형태만이 아니라 건물의 배치, 평면 구조, 건물의 외관, 색깔, 자재 선정 등이 다 그런 것인데,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에 살거나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야 그렇지 않지만, 자기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하다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건축주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건축주와 설계자들은 많은 대화를 통해 최상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설계자는 모든 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 등을 알려주어서 건축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건축 전문가이고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꼭 전문가의 하는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은 설계자의 건물이 아닌 엄청난 자금을 들여 짓는 건축주의 건물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객관성 있는 상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에서 객관성이 강조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로망에 빠지다 보면 일어나는 일, 세 번째로 건축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 또는 네 번째로는 객관성 있는 건물이 부동산인 장래성이 좋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비단 이러한 건물을 설계나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물을 매입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이나 증축 등 불법사항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혹시 나중에 낡은 건물을 부수고 신축하는 경우에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일인 만큼 부동산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강권하며, 이제까지 그동안 이러한 건물의 설계와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설계와 디자인에 대해서 거주성과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는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